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트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수 앱지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죠. 네,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내려왔을 때 거래가 없이 그냥 내려온 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어, 변이 바이러스인지 이제 뭐 또 다른 백신 관련된 뭐 CMO 관련 이슈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셉지스는 충분히 한번 튈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전에 대량 거래가 터졌죠. 거래가 터지고 위에 꼭지 부분에서 이제 꼬리를 만들면서 쌍봉을 약간의 쌍봉 애매한데, 어쨌든 이렇게 더듬이 두 개죠. 네, 더듬이 세우고 확 내려왔는데 그때 이후의 흐름을 자꾸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번 방송을 했니 안 했니,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러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모든 종목들을 하루하루 계속적으로 거론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고, 저도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을 다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라고 이제 뭐 분명히 간다 안 간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 누구도 향후의 어떤 그 흐름을 100%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청자분께서, 그러니까 패밀리 분들께서 제가 한번 거론했던 종목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좀 언급한 종목이 보이면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익은, 본인, 우리 자신이 만들어야 돼요. 네. 텔레그램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저도 갑작스럽게 해위가 생기거나 전화가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외출을 이제 뭐 출장이죠. 그렇게 갑자기 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영상에 남겨드린 그런 기법들을 잘 익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항상 주식이란 게 이렇게 크게 내려오게 되면 다시 리바운드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죠. 그런데 그 반등이 여기에 어떤 30% 정도인지 50% 정도인지는 뭐 세력의 의도이고요. 그리고 그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한 달이든 3개월이든 횡보 등락, 즉 저점과 고점을 자꾸 만들면서 이제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보이는데, 저점을 이렇게 여기죠, 저점. 네,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요. 네, 항상 어떠한 주식이라 하면 그때 크게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저점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가격대를 항상 챙겨 놓으세요. 그리고 선을 그어 놓고, 그리고 위에 고점도 선을 그어 놓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일단 이 종목은 밑으로 내려가는 어떤 하방의 움직임이, 하방이란다. 하향으로 이탈, 어떤 그 추세 라인을 이탈해서 내려가는 그런 에너지보다는 뭔가 견고하게 하방 경직이죠. 아래에서 자꾸 뭔가 받치는 뭔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느껴지다 보면 뭐죠? 네. 여기에는 세력이 있구나. 뭔가 자꾸 내려갈 때 받치려고 하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구나라고 캐치를 하시고 흐름을 따라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죠. 네.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우하향 추세와 이제 밑에서 받치는 이제 하단 추세 라인이 있죠. 네. 거기에 갭이 점차 줄어들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이슈가 부각되기도 하고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보자. 올라가는데 거래가 없이 올라가는 거는 또 쉽게 훅 하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오전에 발생되는 거래량을 항상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셉지스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목을 뭐 공략을 해라, 뭐 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또 이제 기법적으로 큰 수익을 챙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들 챙겨 보세요. 거래량을 또 아침에 봐야 되겠죠. 500만 주 터졌으니까 아침에는 한 300에서 한 400 정도 터졌을 것 같은데 아침에.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 46만 주죠. 거래량을 보세요. 46만 주죠. 그러면 여기에서 비교해서 어제 아침에 50만 주 혹은 100만 주 이상, 즉 그 전날의 거래량보다 월등히 능가하는 거래량이 아침 10시, 11시에 터지면 일단 무언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략을 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뻔쩍하죠. 뻔쩍하면 여기 매물대를 또 봐야 되겠죠. 음, 상단에 만들어지는 매물대가 여기 나와 있고요. 선이 다시 좀 깨끗하게 해볼게요. 여기 보이고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의 50% 레벨 이 정도 한 두 개. 그 대신 여기 사이에는 또 마디가 있어요. 여기도 체크를 해야 돼요. 예, 이 정도 중간쯤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치고 올라간다고 보면 여기에서 예, 한 번에 큰 저항선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여기는 매물대가 없으니까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제 만원대, 즉 여기 21선이 보이고, 보이죠? 21선 선, 그 선에 준하는 가격대 혹은 매물대 중심과 거의 비슷하고 여기 첫 번째 매물대 부딪히기 때문에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원대까지 열어두고 보시고 아니면 오늘 또 내일부터 연휴가 길잖아요.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 일단 꼬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을 보고 또 차익 실현을 일부 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넥스도 아마 좋은 호진수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CMO, 러시아 백신 어떤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이스앱 지수랑. 그래서 추세 하단 만들어드렸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들고 간다. 그리고 이평선의 밀집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이평선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뉴스 한 방이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바이넥스가 지금 어떤 백신의 어떤 그 뉴스들이 계속 부각되는 시점에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행보 등락 계속했다가, 오늘이라도 뭐 튈 수가 있을 것이고, 행보 등락 하다가 갑자기 위로, 치고 달려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조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 텔레그램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선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낙주 매매를 하고 있는데 떨어진 종목을 적정 시점에 브레이킹하는 어떤 예상되는 포지션에서 잡는 거죠. 90일로 열어놓고 봐서 최대 매물대가 여기 만들어져 있죠. 네, 항상 체크해야 돼요. 최대 매물대.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내에 있는 국내 뭐 현대, 기아차 협력 업체죠. 네, 그리고 전자부품 쪽, 그냥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어제는 또 상신 브레이크가 또 좋은 흐름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나중에 차트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전의 흐름을 보면, 구형테크가 어떤 그 대장의 성격이죠. 네, 지금 경고 딱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급등이 나오거나 그럴 때는 꼬리가 좀 만들어지는 차익 매우 좀 쏟아지기도 합니다. 조금 느리게 갈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로 두고 보시고 흐름을 계속 캐치해 보자. 매물대 근접이기 때문에 이때 선매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려온다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일주일도 아니지 한 2, 3일 이제 일 기준 만들어지다 보면 21선에 타고 올라가요. 네. 그러면 21선 하에서 내려오는 캔들이 만들어질 확률보다는 저는 시간을 좀 봐서 20선 터치하고 갑자기 또 기술적 반등 플러스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올라가면 크게 올라가요. 어제도 11%또 이날 봐야 되겠죠. 뭐 100%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기법적으로 최대 매물대 근접했기 때문에 선매수가 맞고, 그리고 내려오면 21선 근처에서 한 번 더 담겠다. 그리고 거래가 터지고 거래가 없이 네, 단일간 매매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생각한다고 보면 아마 최소한 한 10에서 20%, 뭐 4,000원 이상까지는 또 치켜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파, 2파, 그리고 시간 조정 보내고 3파가 저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비열 상태로 간 부분인데 5일선하고 21선의 이제 이격도가 밑에 좀 60일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죠. 그래서 5일선 좀 내려오도 보면 21선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가 응축되면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올 확률도 높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지금 세력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960억밖에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떤 좋은 재료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지만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놈의 주가가 네, 한번 튈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IQ 오케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이셉시스랑 차트가 약간 비슷하게 한데 조금 여기가 비슷하죠. 그래서 항상 챙겨서 보세요.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고 여기도 뭐 추세를 그어보고 여기도 그어보고 그리고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고 네, 계속적으로 이제 음봉과 양봉이 조화롭게 나오면서 저점을 계속 올려가는 상황 그리고 이평선의 밀집이 나온 상황이라고 하면 베팅이 맞다. 그리고 어제든 그제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이서 잡았다고 하면 하나 둘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크게 번쩍하게 되면 분봉을 보고 70% 이상은 익절하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30%는 5일선 이탈 전까지 들고 가보자. 그렇게 좀 전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네요. IQ. 제가 뭐 지켜보지 못했던 종목인데 IQ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위치고요. 저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 좀 줄였고 포트폴리오 중에서 예. 정말 하려고 하면 저는 지금 바이오는 어떻게 보냐면 짧게 좀 보는 성격입니다.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차트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최대 매물대를 또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탈하지 않고 끌고 가는 거. 한 달 동안 이렇게 힘들죠. 정말 힘들죠. 이렇게 보세요. 그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치켜 올렸다가 내려와서 한 달 동안 계속 기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갈로면 가요. 이렇게 갈로면 갑니다. 멋집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새롭게 공략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어요. 맥점을 잘 찾고 공략을 해보세요. 상신 브레이크. 이놈은 한번 올라가면 와 참 세죠. 뭐 29.9% 상한가 여기도 26% 여기도 올라가면 26% 이날도 25% 이날은 또 근 20% 한번 올라가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요. 근데 종가가 13%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5일선 일단 회복했어요. 그리고 5일선과 21선의 이평선이 그렇게 많이 벌어진 상황은 아니고 정비열 상태로 들어갔다. 그래서 어디서 1파를 봐야 될지 애매하네. 거리가 터졌으니까 1파, 2파, 3파, 4파 이제 4파가 되면 좀 쉬었다가 다시 5파까지 나올 수 있는 참 이게 막 여기서 물리신 분들 정말 힘들었겠다. 맞죠? 그러면 기법대로 해야 되겠죠? 물려있다고 보면 21선 근접은 추가 매수. 네, 평단가를 낮춘다. 그러면 지금은 평단가가 충분히 낮아진 상태겠죠? 이제 언제 어느 때 익절을 할까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가는 거 없어요. 네, 가는 거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분봉을 치켜서 올렸죠. 잘 체크해 보세요, 이거. 예, 분봉이 이렇게 내려가느냐. 제가 선을 그어놨네. 선을 그어놨네. 이거 언제 있지, 이거? 내가 언제 봤지? 와, 기가 막히네. 아닌가? 아이고, 모르겠다. 예. 720분봉이구나. 깜짝아. 오케이. 괜찮네요. 분봉 괜찮습니다. 네. 한번 끌고 가보시고요. 최대 매물대 돌파하게 되면 또 한 번의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 흐름이 좋았던 게 또 있었죠. 네, 대원 전선 제가 조금 저도 이제 공략이 들어갔고 네, 저도 이제 매매를 많이 하지 못하는데 사실 급등주는 잘 못해요. 요즘 거의 못해요. 네, 텔레그램 보고 이런저런 차트 본다고 글 쓰는 사이에 2, 3% 올라가 버리면 내가 매수할 가격대를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매수 안 해요. 네, 안 하면 돼요. 나중에 내려오면 다시 사거나 다른 종목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욕심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이런저런 종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뭐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진 어떤 그 시선을 공유하고 그리고 좋은 종목들이 보이면 조금이라도 발 빠르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뭐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지만 네, 지금은 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노력할 거고요. 좋아요. 대원전선은 지금 매물대 다 뚫었죠, 이게. 여기도 꼬리를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아먹는 양봉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 그 다음날 이게 양봉 사이에 만들어지는 잉태형 이제 그 음봉이라고 하는데 음봉이 5일선 터치하고 이렇게 조용해요. 거리 안 터지고. 이럴 때 잡아가면 굉장히 좋아요. 예.
한번 나중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꼭 보세요. 이런 차트. 어떤 차트? 장대양 뭐 상한가를 만들고 그 상한가의 시초가를 훼손하지 않고 장대 양봉이 50%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종목의 경우 꼬리가 크게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이 양봉의 연속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 뭐가 보이죠? 황금 포키, 황금 복주머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네, 5일선 밑에 있고 21선 위에 있죠. 네, 이런 경우 잡아가야 돼요. 지금 전 분명히 대원전선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미리 드린 종목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맞죠? 오전에. 그럴 거야. 맞을 거야. 맞아. 자꾸 깜빡할 뻔했네.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일선 매매예요, 이제. 네, 한번 크게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 좀 해서 다시 종가 재면서 하신 분이라고 하면 5일선 이탈 전까지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매물대 없어요. 네, 신고가 패턴. 그죠? 뻥. 보이세요? 보이시죠? 봐야지. 이제 이런 거는 3,000원까지 열어두고 가야 돼요. 좋은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장중 고점은 또 매도, 분봉 보고 재매수. 그래서 종목 수를 늘리지 말고 내가 5개든 7개는 그 안에 대원 전선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종목 수 10개, 20개다. 근데 대원 전선이 하고 싶어서 매수했다. 그러면 종가상 뭐 장중 5일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면 그때 매도한다.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끝까지 들고 간다. 수익 극대화 전략. 그렇게 나누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투자 패턴, 습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종목 수에 따라서 똑같은 지금 대원전선을 공략했지만 대응 전략은 다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정답이 없어요. 뭐 누가 뭐 이전에 이상한 말 댓글에 보였는데 정답 없습니다. 개인의 성향 패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회사에서 어제 저 발음이 갑자기 안 되네. PB파마를 친한 동생이 공략을 했더라고요. 이 공략에서 형님 저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말한 종목 아닌데? 아니 그래도 그 신규 상장 종목 뭐 보라고 해서 봤는데 3봉 보고 매매를 했었다고. 그래서 수익을 이제 한번 챙기고 다시 한번 형님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점심 먹고 이제 2시 좀 넘어서 커피 한 잔 잠깐 마시면서 좀 바빴어요. 이제 현장에서 일을 좀 한다고 바빴는데 잠깐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길래 얼마 샀니? 그러니까 50만 원요. 잘했어. 괜찮아. 50만 원 들어갔어? 오케이. 이때 왜 안 팔았니? 그러니까 그냥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 없다. 잘 들어라. 네가 단타로 들어갔지. 50만 원. 그러면 단타는 뭐야? 예. 알죠? 그날에 사서 그날에 파는 거. 왜 안 팔았니? 팔아야지. 추세. 지금 단기 추세 이탈을 했고, 이탈했고, 3분봉의 21선, 20분봉선, 황금선을 이탈했는데 왜 안 팔았니? 아니면 여기에서 50%라도 매도하는 게 맞아. 라고 언급을 했고 약간 혼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익절했다는 돈은 언제 들어가죠? 쭉 내려와서 바닥을 다질 때 선을 그어놓고 네, 이때죠. 제가 정확하게 선을 그고 같이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줄자를 대면서 자 이제 들어갔지? 들어가야 돼. 언제 팔래? 봉 3개 아니면 5개 보고 여기에서 지금 차트가 내려오잖아. 60분봉선이. 그러면 그때 보고 분할 매도하는 게 맞아. 그리고 이제 추세를 또 그어내겠죠.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 대략 비슷해요. 네, 이평선은 분봉선. 그러면 여기 돌파할 때 반매도, 그리고 여기서 음봉이 좀 깊게 내려올 때 보세요. 음봉 내려오죠. 여기 내려오죠. 내려올 때 파는 거라고. 이때 팔아야 돼. 근데 나중에 더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더 올라가는 거는 나중에 쭉 내려오죠. 더 올라가는 어쩔 수 없다. 네가 생각했던 그 어떤 지금 여기는 2% 올라갔고 여기는 또 1%, 여기는 2%. 그러면 여기 이때 다시 매수했다 하더라도 3에서 많게는 5%까지 다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다시 재공략했으니까 또 충분히 자기가 원한 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15%. 그럼 여기서 15%, 여기서 5%. 즉 이날 PB 파마를 가지고 20%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투자 금액을 500만 원, 몇천만 원 그렇게 저는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배우시는 분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3분봉 매매를 실전 매매에서 많이 못하신 분이라고 하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괜찮다. 일단 급등한 종목들 그리고 재료가 괜찮은 것들 그 전날 상한가 같은 종목들이 보이면 일단 시초가를 보고 흐름을 보고 탈 때 탈고 손절가 확실히 정하고 난 뒤에 도전을 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돈이 뭐 많이 번다 안 번다 떠나서 너의 실력이 점차 올라갈 것이다. 그게 어제 제가 현장에서 직접 3분봉을 보고 어떤 제가 가진 노하우와 경험을 그대로 전수했던 그런 생각이 나서 지금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네. 자, 이런 부분 잘 생각해 주시고 잘 판단해 주시고 경험과 노하우 심플로 앞으로 지금도 계속 쌓고 있죠. 다른 부분으로 제가 조금 내공을 약간 올리고 있는데 네, 좀 정돈이 되고 가다듬으면 또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급등한 종목이 나오면 익절하세요. 30% 혹은 50%는 또 익절하고 종가 보고 재배팅할지 아니면 현금을 들고 갈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계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지 마시고 많으면 30% 적으면 10에서 20% 정도는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현금은 있는 게 좀 좋아요. 항상. 자, 나중에 텔레그램 또 제가 안내 드릴 것이고요. 네. 오늘은 제가 또 출장이 좀 있어요. 조금 바쁠 것 같은데 또 짬이 나면 오전 같은 경우에는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급등한 종목 오늘도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아침에 제 영상 보시고 관련 뉴스들 다 챙겨보시고 그리고 호가 예상 호가죠. 어떤 그런 걸 미리 좀 캐치하시면서 8시 30분 이후로 또 집중하셔가지고 한두 종목 잘 선택해서 또 좋은 수익률 거두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 화이팅! 네.